사람이 사람이 가사가 가지고 서로 감나 오빠가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 포인트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학 박사 노주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원형적 사고라는 밈이 화제잖아요.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고요. 이런 용어나 밈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이긴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첫 인상은 어땠나요? 첫인상이요? 장원영 씨가 또 업적을 하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했고요. 그 내용을 보고 나니까 장원영 씨도 그렇고 아이브라는 그룹 자체가 워낙 실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밝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원형적 사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형적 사고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자고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 이런 것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오히려 좋아라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이건 로직이 있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는 그냥 무조건 좋아거든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를 분석하거나 개선하는 활동들은 없는 것. 그래서 이제 단순한 회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로직들이 있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재해석, 의미 부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꼴찌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도 꼴찌라고 할 때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뒤에서 보면 1등이다라는 재해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강연에서도 쓰기도 하고 구청장이 이거를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 포인트는요, 장원영 씨를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이 좋죠. 내용이 좋은데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했다고 해서 누가 쳐다나 보겠습니까?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셀럽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졌거든요. 그 셀럽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대표적인 게 BTS거든요. 세계 평화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긍정적 가치가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이 진정한 사회의 심리적인 리더층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장원영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이라던가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였던 스타로 되게 유명한데, 얼마 전에도 턴하는 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 그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이 청소년들이라던가 젊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원형적 사고의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이고 의미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일부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밈을 보고 정신승리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멘탈이 너무 약해서 되게 긍정적인 척을 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정신승리는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다 정신승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 3, 4월 반은 다 정신승리의 도가니입니다. 왜냐하면 다 대학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정신승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는 얘기 중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나약함은요, 회피하는 걸로 나타나지만 콘텐츠를 자세히 보면 핵심은요,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은 되게 힘들고 괴롭죠. 그것을 이제 대처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감사기도 이런 거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 실행 혹은 재해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가 어쩜 이렇게 그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재해석을 하지? 이런 그 심리학적인 사고 프로세스, 그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을 획득하는 과정, 이런 거는 대단히 건강하고 성숙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희진적 사고는 조금 더 공격적이거든요. 처절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고 힘든 고통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건 복수하고 보복하거나 아니면 쟁취하고 이겨내겠다. 솔직히 말하면 직장인들은 희진적 사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이 힘드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럼 과연 원형적 사고를 해야 되냐, 희진적 사고를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이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은 다 양면적이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블라인드에 가서 맨날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실은 심리적 자정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 앞에 있는 맥주집에 가서 수다 떠는 직장인들을 봅시다. 좋은 얘기 하나요? 안 좋은 얘기 하나요? 안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 하죠. 다 회사 욕하고 우리 상사 너무 이상하지 않냐? 나 진짜 그 인간만 없었으면 막 이러고, 그 옆에 코인 노래방에 하면 김 부장 개띠띠 막 이래가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고 풀고 나면 그 다음날 왠지 욕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김 부장님한테 커피 한 잔 사다 주고 사이도 좋아지고 뭐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보거나 절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블라인드가 없으면 직장인들의 그 좌절과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일할 때로 나타나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블라인드에서 좀 해소하고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면서 반으로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또 직장에 아침에 출근할 때에는 그래도 뭐 보너스 받고 월급 받으면 그래도 이만한 직장이 없지,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의 사회적 분위기가 밈 같은 걸로 나타나기도 하는 편인가요? 당연히 나타나죠. 아주 많이 나타나죠. 유튜브 콘텐츠라던가 그 예술 작품이나 아티스트들의 활동은요, 사회적 분위기를 절대적으로 대변합니다. 그럼 몇 년 전만 해도 누칼협, 알바노 같은 부정적 단어가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달라지는 게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컨텐츠들이 되게 강하게 대두가 되면 반작용이라는 게 생겨요. 저건 너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선한 방향으로 또 이렇게 시계추가 올라가는, 그래서 너무 또 긍정적인 내용들, 열심히 살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가 또 이것도 너무 공허하지 않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중심적인 걸로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사회가 안정화된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사회적인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양쪽 의견들이 존재하는, 혹은 적절하게 대립을 하면서 서로 정반합으로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꺾마가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밈으로 통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느껴졌는데, 네. 원형적 사고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끼쳤냐면, 우선 기분이 좋아졌어요. 재밌고 즐겁잖아요. 보는 것 자체도. 그리고 희망과 꿈이라는 게 조금 더 생겼다는 거죠.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밝은 미래를 꿈꿔, 그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장원영 씨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100%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실은 개인의 문제인 거죠. 장원영 씨가 무슨 뭐 심리상담 선생님도 아니고, 이 정도의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해 준 것만 해도 원영 씨는 충분히 럭키비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원형적 사고의 핵심이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 꼴찌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뒤에서는 1등이네. 이럴 때 이제 꼴찌했어라는 현실 인정이라는 것이 있고, 재해석을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냐 이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래. 그게 원형적 사고야. 이러면 그거는 편향되고 회피적인 긍정적 사고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저건 정신승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비난만 한다던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부작용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장원영 씨 싫어하는 팬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겠죠. 뭐 이런 식의 일상적인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시비를 걸거나 문제가 될 것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나온 개념 중에 원형적 사고는 제일 부작용이 적은 개념 아니겠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받아들여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고 그건 당신에게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개념이 뭐가 나쁘냐 이거죠.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에서 끝나면 정말 거기서 끝이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심리적 만족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일, 뭐 이런 데다 적용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이니까 원형적 사고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그러면 이걸 50으로 만드냐 100의 효과로 만드냐는 본인 책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제가 이걸 진짜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장원영 씨 럭키비키 하신 것 같아요. 완전 럭키비키잖아요. 창피해라. 감사합니다. 네.